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시작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와중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사고 없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상한가 캐스팅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내일 시장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꼭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될지 그 부분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하락을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상승이 5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무역 수지도 적자에 반도체 수출도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조금은 힘든 장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일본 은행에서 들려온 사실상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와줬는데 우리 시장은 그 여파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확인이 된 만큼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오늘 방송 통해서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오늘도 역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추운 겨울날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추운데 그런 와중에도 채팅창에서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조금은 따뜻함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흔들려도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으로보다 잘 보고 있는 남자, 월화수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출연인 남자,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수요일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출연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점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이번 주 장세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명전략 이번 주 남은 장세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 대응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산타랠리도 기대를 좀 해봤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은 힘든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보합권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사실 FOMC건 CPI건 간에 지금 모든 지표가 끝난 상황에서 12월 달 흐름은 보합 또는 약세장 예상됩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37%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거의 겹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 종목은 1,000개, 하락 종목 1,000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등비등한 오늘 시황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는 0.28%, 나스닥은 0.01%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는 주도주를 찾아서 아침 일찍 단기 매매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달러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76달러로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85원, 1,300대가 다시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시황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중요한데요. 이러다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서 지수 자체가 21선을 뚫고 우상향으로 가게 된다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악재는 저는 없다고 우선 보고 있거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원달러 환율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좀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메가이 CS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산소호흡기 부족 등 의료 대란 현실화로 강세를 보였는데 생각해보면 2,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처음 시점에서는 마스크 갖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 갖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이거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돌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빨리 흐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환자실도 부족하고 산소호흡기도 부족하고 게다가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영안실 이런 것도 되게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중국에 대한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메가이 CS는 상한가 같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인 중국에 대한 이슈의 관련주들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분위기는 조금 엇갈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올해의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보합권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약세장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선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도 역시 짚어주셨는데 맥 ICS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발 이슈들이 콘텐츠에 이어서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까지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계속해서 챙겨보면서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 캐스팅을 해주시고 또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실지도 궁금해지는 가운데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들은 어떤 성적 내고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최근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콘텐트리 중앙 0.14%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는 2.95%, 선익시스템 7.08%로 안정적으로 수익 줬고요. K카 역시 단 1거래일 만에 7.66% 안정적인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HFR 0.77%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일드카드 상승률 탑5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금양이 역시 107.5%로 계속해서 1위 자리 공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80.47% 새로운 상승폭 갱신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탑머티리얼 45.2%, 레몽레인 43.2%로 상한가 한 번 이상의 상승률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YTN 36.3%로 역시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 최근 종목들도 정말 단기간 만에 상승률 잘 뽑아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탑5 상승률도 역시 새롭게 계속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 HFR, 물론 어제 스윙주로서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야기 더 나눠주실 건가요? HFR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바로 상승이 나오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 지지를 받고 5일선의 상승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장 초반 흐름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했지만 실제적으로 장 후반에 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스윙으로 좀 넘어가서 템포를 좀 긴 호흡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사실은 오늘 바로 상승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5일선 이후에 상승이 나와서 전고를 돌파하면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이렇게 조금 밀렸어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시가는 밀렸지만 양봉을 계속 보여주다가 또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스탠스를 제가 봤을 때는 긴 호흡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길어지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우선 37,000원짜리도 한번 지지받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밀리면 21선인 35,000원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FR 우선 지지를 받는다면 37,000원, 이 차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된다. 스탠트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 공개 방송을 2번을 하고 있는데 2번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일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해서 10시 반 이전에 매매를 한번 단타 매매를 한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샤페론하고 공구먼을 공략했는데 샤페론 같은 경우는 VI를 찍고 더 갔기 때문에 이건 수익 익절에서 마무리했고요. 반면에 공구먼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드렸던 손절가를 살짝 터치하고 종가 부분에 마감했기 때문에 하루만 더 보자 해서 내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밀리면 솔직히 저는 손절가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매매, 당일 주도주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대응 방안하고 손절가를 같이 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HFR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종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와이드 종목 아시아나 IDT, 컨텐트리 중앙, 선인 시스템, K카, HFR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제가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제가 대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와이드카드 종목을 방송 후반에 공개를 할 텐데 이 종목도 제가 고심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방송 후반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맥점하고요 재료하고 뉴스를 실시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방에서 활발하게 저랑 대화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제 공개를 해주셨죠. HFR. 물론 오늘 상승이 나와줬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장세가 다소 혼란스러웠던 만큼 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HFR 관련해서 그리고 5G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 받아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이번 주 마지막 기회다라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을 캐스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중국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주가 있으면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관련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위권 후보생들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아우딘 퓨처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DLENC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콜마 B&H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1.11% 상승 나왔고요. 4,57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주요 포지션은요. 화장품 제조도 하고 있고요. 또 용기 개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DLENC 보시죠. 1.25% 비슷하게 상승폭 가져갔고요. 36,5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DLENC는 주요 포지션 종합 건설하고 있는데요. DL 계열사로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콜마 B&H 보시죠. 4.57% 오늘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26,30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콜마 B&H 주요 포지션 건강기능식품 원료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소재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화장품과 관련한 후보생이 두 후보생이 보이고 건설은 DLENC가 이렇게 혼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콜마 B&H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흐름이 가장 강하기도 했고 또 화장품과도 관련이 있는 후보생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과도 예전에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 거래처가 애터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요 거래처를 통해서 매출도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좀 봤더니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무슨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유보율이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게다가 배당까지 1.24% 하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면 지금 바닥에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6개월 전부터인 올 3, 4월부터는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2650원의 바닥을 찍고 지금 계단식 상승이 나오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전고점에 지금 딱 도달해야 돼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악재,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에 대한 악재는 다 희석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전저점인 18,950원이 저는 이 구간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 정도 되는 게 마지막 지지라인인 거니까 지지라인을 딛고 계단식 상승을 해서 오늘 정고점을 부딪힌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영업이익에 대한 하락에 대한 주가 조정은 충분히 받은 것 같고 이제 주봉 저점인 18,950원을 지지받은 후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이 전고점만 돌파해 준다면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콜마 B&H를 캐스팅했고요. 그리고 재료를 하나 또 덧붙이자면 좀 오래된 재료긴 하지만 지난달 18일 날 보면 마스크백 제조사인 콜 마스크를 252억에 인수했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중국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면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들이 또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한한령이 해제된 지금 시점에서는 콜마 B&H의 대중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래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콜마 B&H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전 저점인 18,950원 지지를 해줬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만약에 내일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와줄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되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오늘 3위권에서 당당하게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우딘 퓨처스 후보생과 DLENC 후보생 이렇게 두 후보생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는 맞는 건데 제가 보니까 최근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느끼셨다시피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종목은 캐스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급등폭을 다 반납을 하게 되는데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화장품 이슈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제인가요? 17일 날 기사를 봤더니 일본 시장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있다.
본다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급등했던 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공시를 이렇게 많이 나온 종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12월 13일 날 공시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공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삼자 배정 유증에 대한 호재 공시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90억입니다. 90억에 대한 삼자 배정 이슈가 나와 있는데 13일 날 보면 이런 이슈는 호재로 작용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제5차와 4차 전환사채 발행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5차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취득을 합계하면 6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차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취득하면 50억 됩니다. 두 개 합치면 114억이거든요. 삼자 배정 유증은 호재지만 전환사채는 또 악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나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의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이 13일인데요. 13일 이 정도 되겠네요.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이 구간에 공시를 냈고 이렇게 많이 올렸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랫꼬리 달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재료에 의한 상승보다는 공시를 통한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바닥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오면 단기간 상승폭을 다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3일 날 삼자 배정 유증 90억, 전환사채 114억 이렇게 공시를 많이 낸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구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캐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후보생은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이유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는 점, 일단은 조금은 리스키하게 볼 만한 부분이겠고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종재기획의 디렉터라는 것은 이렇게 종목 뒤에 숨어있는 공시들까지도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짚어주신 공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각각의 공시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짚어주셨죠. 지금까지의 급등 역시 공시를 통한 인위적인 상승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쫓아가기보다는 일단은 놓아주자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DL-ENC 후보생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이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저희가 올 초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정책주로 건설주 괜찮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하지만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PF 대출도 막히고 또 자금 수혈도 잘 안 되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는 앞으로는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DL-ENC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림 산업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DL이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서 건설 사업 부분을 DL-ENC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점에서 건설 관련주, 건설 기자재 관련주 쉽지 않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DL-ENC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흐름상으로 건설주가 특별히 매출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보율은 3,70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망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배당도 2.27%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상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면 배당도 받고 버텨본다 이러신 분들은 DL-ENC가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차트를 크게 보면 역대급으로 좀 하락해 있죠. 그리고 월봉과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최저점이 상장 이후에 33,850원이 최저점입니다. 지금 36,500원이니까 최저점을 받고 지금 올라와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이상적인 이슈는 한번 원바닥 찍고요. 상승하다가 더블 바닥을 찍을 때 보시면 전저점보다 약간 올라와서 더블 바닥 찍고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최저점인 라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캐스팅하지 않는 거는 건설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안정적인 구간은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오늘 재료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항만 싱가포르의 투아스 터미널을 매립공사 준공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장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양봉이 크게 안 나왔거든요. 양봉이 보더라도 1.5%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장중 기사가 시장에 거의 안 먹히고 건설주를 보는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좀 덜한 섹터인 건설 섹터 그리고 주가는 소폭 상승한 DLENC는 지금보다는 뭐 내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관망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DLENC 역시 캐스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종 지금 날씨처럼 헤쳐나가야 할 여건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기에는 어려운 후보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차트도 봐주셨죠. 만약에 바닥을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그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건상 그 상승폭도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콜마 B&H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확정이 됐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하나제약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백산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비올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하나제약 후보생입니다. 15.38% 흐름 좋았고요. 18,0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주요 포지션 의약품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백산 보시면요. 5.28% 상승 나와서 8,57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백산 후보생은 플라스틱 합성 피혁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비올인데요. 비올은 3.45% 상승 3,000원에 딱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비올 주요 포지션은요. 의료용 기기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2위권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후보생도 보이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후보생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후보생 선택을 해주실까요? 공개해 주시죠. 저는 하나제약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의약품 품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의약품 품귀가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제약이 오늘 처음으로 기존에 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제약은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하고요. 마취 의약품의 시장에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진통제, 지금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이 나고 있는데 하나제약이 오늘 이제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데 우선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을 했고 유보율이 제약회사 치고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2,857%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제약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 위드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제약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 보시면 지금 장 후반에 누구도 공략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빵빵빵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제약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감기약 국내 생산 원료 공급망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이슈이고 이 감기약 원료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제약하고 코롱제약 두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기약 원료 생산 관련해서 중국 의약품 품귀 관련해서 하나제약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감기약 원료인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것을 80% 조달하는 중국에서 의약품 품귀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료를 등록한 하나제약은 내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보십시오.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하나제약을 전혀 인지를 못했던 이유가 위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세요. 단봉으로 한 번도 시장에서 부각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부각이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래대금도 300억 정도 터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제약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중심값인 이 구간 17,000원 부근까지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약품의 품귀 현상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바로 갈지 중심값이 17,000원까지 눌렸다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하나제약 같은 경우 그리고 코롱제약 관련 제약주들 많이 있잖아요. 삼일제약, 부강약품 이런 제약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맥점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받아가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오늘 2위권에서는 하나제약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2위권에서 역시 오늘 흐름도 가장 좋았던 후보생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원료죠. 아세트아미노펜 80%를 조달하고 있는 중국에서 의약품 품귀가 발생하면서 국내 공급 리스크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해서도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또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감기약 국내 생산 원료 등록 기업이 하나제약과 코오롱제약 단 2곳뿐이라는 점도 충분한 장점이 되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물론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그 시점과 그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짚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백산 후보생과 비올 후보생이 남아 있는데 자, 백산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나이키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건 합성 피혁 관련이기 때문에 물론 신발 관련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흐름은 음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양봉 도지의 21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자체는 합성 피혁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관련 이슈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차트를 보고 재료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추세나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8,090원 전저점을 찍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21선 돌파 후에 밀린 걸 보면 분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분봉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장 초반에 한번 이게 딱 9시 시작하자마자 누군가는 시장가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9,100원까지 9,190원 올린 다음부터는 그냥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백산 같은 경우는 기관기획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먼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재료가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고 세 번째로는 차트적으로 22선 돌파 후에 다시 밀렸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누군가는 시장가에 매수를 해서 큰 윗골을 달긴 했지만 이게 지속성이 없고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락 예상되는데요. 백산 같은 경우는 아마 8,060원이 전저점 라인입니다. 이거 깨지면 보세요. 깨지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하락은 뭐 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산은 우선 관망하시고 9,000원 이후에 올라온 다음에 보는 거지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백산 후보생 캐스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이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12%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백산 역시 오늘 시장에서 수혜를 좀 입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백산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신발용 합성 피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볼 때 차트상 흐름이 다소 불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올 후보생 한 후보생이 남아 있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비올도 중국 관련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고주파 에너지 기반 피부 미용 의료 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기사를 봤더니 지난달 기사입니다. 11월 18일자 기사 봤더니 중국 수출 본격화 기대된다. 그러니까 지난달 기사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5일선 타고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차트 한번 보면 이 비올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유보율도 300% 정도 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회사인데 11월 18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 고점 바닥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기사를 냈고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꾸준히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차트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가장
아름답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3,055원이라는 최고점을 찍어주었는데 앞으로 흐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내용을 봤더니 4분기도 북미, 중국 매출이 추가적으로 좋아진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공략을 한다 이런 건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가우팅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더 갈 수 있는 자리긴 맞으나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깨고 무너진다면 이 구간이 2,8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또 하염없이 밀릴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건 있지만 상승폭이 우선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올 역시 의료기기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가능은 해 보이나 공략을 하기에는 역시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밀린다면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상승의 폭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 대상으로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하나제약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이 후보생뿐만이 아니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또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의약품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나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조금 더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권까지 캐스팅 마쳤고요. 1위권 후보생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샤페론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대상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샤페론인데요. 5.48% 상승 나와줬고 7,31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샤페론 주요 포지션은요. 면역 조절 플랫폼 전문 바이오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5.36% 상승해서 22,600원에 오늘장 마쳤고요. 주요 포지션 전분 제품 당류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보시죠. 12.64% 오늘 1위권에서는 흐름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5,880원에 오늘장 마쳤고요. 주요 포지션은 의료 영상 전송 저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1위권에는 흐름이 좋았던 후보생도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그렇게 선호는 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았던 샤페론 같은 후보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과연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대상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대상 후보생을 캐스팅해보겠다. 자, 그 이유는 뭔지 들어볼까요? 네. 대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미료하고요. 식품 첨가제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다들 아는 그런 브랜드죠. 청정원, 순창 고추장 등을 이렇게 장류를 또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왜 제가 대상을 캐스팅했을까? 사실 중국 관련주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아닌데 대상이 지금 차트나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은 차트적으로 먼저 보고 캐스팅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대상이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됐다. 호재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이 정도 느낌 보는데 제가 이거를 기사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어떤 이슈가 앞으로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대상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CJ하고 대상이 2월 달부터 고추장, 된장, 쌈장의 가격을 인상한다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회사들은 매년 초에 원자재 값의 상승에 인한 소매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이고요. 내년 다음 달인 1월 달부터는 또 이런 기사가 한 번 더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는 대상을 한번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보십시오. 차트를 크게 보면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보면 장대 양봉이 21선을 딱 지지받고 5일선, 11선, 121선까지 크게 돌파하고 대상이 간만에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월 21일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정도 되면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은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매품에 대한 장류에 대한 가격도 한번 인상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음료라든지 이런 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다음 달에도 한번 원자재 값의 상승에 의한 소매품에 대한 상승 이슈가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으로 누군가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기관은 먼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재료는 현재까지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가격 인상이나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의 흐름은 누군가는 이미 기관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인상 이슈는 1월 달, 늦어도 2월 달까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면 지금 공략해도 되고요. 아니면 22,000원 지지를 받는 구간 공략을 해도 되는데 이게 흐름들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와서 차트상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적당한 자리를 맥점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대상 좋죠. 왜냐하면 우량주이고 망하지 않고 그리고 급등주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천천히 가는 종목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주 사실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며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또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 만큼 역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자, 다만 상승폭을 어느 정도씩 가져가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한 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1위권의 개인 기획사에서는 샤페론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는데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네. 노란 톡방에서 또 공략을 네네네.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단기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또 한 종목 수익이 나면 두 종목 정도 공략을 하는데요. 샤페론하고 공구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나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샤페론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폐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전약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전약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샤페론 내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익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보면 지금 샤페론이 오늘 상승이 나와서 장대 양봉으로 딱 마감이 됐으면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았는데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습니다. 분봉 보면 우리는 공략을 한 지점이 아마 눌리는 이런 구간에 공략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았지만 제가 급등한 차트에 눌림목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매수하는 지점은 최저점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노란 톡방에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는데 제가 반등 1%가 나올지 10%가 나올지 사실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고 저는 여러분께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맥점을 공개해드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한 집은 최저점에 공략을 해서 고점 또는 이게 무너지는 이 점에서 매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샤페론을 하지만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쉽지만 내일은 수급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급등이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 베팅이라든지 지금 좋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고요. 정리해드리면 샤페론 내일 저랑 같이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장 초반 급등 후에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샤페론 캐스팅 안 했지만 내일 만약 다시 흐름이 나온다면 샤페론 노란 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샤페론 후보생은 아마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웃으면서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일도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을 확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호재가 오늘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이따 더 중요한 지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격 의료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이 위드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오늘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하는 본격화 법을 제정한 소식이 강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좀 나왔어요.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릴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정리해드리면 21선 지시를 받았고 반등하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게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저의 기준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텐데 차트 흐름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중국 코로나 이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주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 좀 더 지켜봐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대상이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뭔가 여운이 좀 남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무엇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는 어떤 후보생이 준비를 하고 있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네네.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 또 등장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여기서 네. 말씀을 해주시려고 좀 아끼셨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이드 종목을 3시에 종가 베팅 공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대본을 4시 반 정도 받았는데 오늘은 1위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위권의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와이드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지금부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 대장주 오늘 대장이 딱 찍었더라고요. 대장주이고 첫 번째 이슈는 국내 이슈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 본격화 법을 제정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와 있는 거고요. 12월 12일 날은 위드 코로나 전환한 이후에 중국이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의료 붕괴가 됐고 또 중증 병상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합니다. 병원은 병상이 없는데 환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공고를 이렇게 하는데 진료소, 응급실로 몰려있는 환자들에게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자 이런 공고를 하고 있고 비대면 원격 진료를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 처방을 내려주고요. 그 환자는 그 제3자 위탁을 통해서 약품을 배송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환자가 집에 있으면 원격으로 진료하고 약품을 배송받는 시스템을 이제 막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원격 진료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중국이 진출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2015년 벌써 7년 전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중국 시장 진출은 해 있다고 합니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나왔는데 핵심은 중국에 이미 진출돼 있는 원격 진료 우리나라 관련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다른 원격 진료 관련주보다 가장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종가 부분에 많이 밀렸어요. 갑자기 2시 부분에 급등 나오고 한번 쭉 밀고요. 급등 나오고 다시 밀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시호가 때 약간 올려서 끝냈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흐름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현재가도 한 보여드리면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하락보다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내일 중국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 제가 노란톡 방에서 오늘 마지막 입장입니다. 월, 화, 수 마지막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하고요. 재료 그다음에 맥점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수급 현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료 공개하고요. 내일도 단기 종목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서 노란 톡방에 내용 공개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1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던 후보생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와일드카드로서 또 한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원격 의료 대장주고요. 국내외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는 국외가 과연 어디인지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 헬스케어 시장의 급성장 수혜주로서 이렇게 큰 시장의 수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시장에서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공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인피니트 헬스케어 내일 흐름이 기대가 되는 와중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특히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비록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금요일에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십니다. 개장 직전 8시 50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방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용준 디렉터님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또 수익도 안겨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